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 오는 무대에 맞춰서 벽난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떠실까요? 오늘은 제 커리어 갭이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20대 시절에 진짜 많은 직무나 진짜 하고 싶은 일 여러 가지를 도전했는데 크게 NGO, 사회적 기업, 창업, 취업, 프리랜서, 창업 이렇게를 다 겪어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취업이라는 카테고리 하에서도 뭐 전략, 마케팅, 영업 이렇게 기획 이것도 진짜 막 다 바꾸고 마케팅 안에서도 뭐 퍼포머, 콘텐츠 마케터, CRM 뭐 이렇게 완전 다 바꿨었어요. 그래서 오늘 커리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난 첫 번째 NGO. 제가 NGO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열망이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런 세상에 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끝에 이제 NGO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올라가서 유행 관련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돌아가서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막 외국인 봉사자 친구들이랑 함께 저희가 연합 동아리였어가지고 함께 막 프로젝트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리더십이란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들도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토론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동시에 그때 어떤 사건이 생긴다? 복지 비리가 터진다. 그래서 각종 NGO 단체의 횡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제 마음을 좀 어렵게 했어요.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 나가서 누구 주머니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과 동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알바나 이런 걸 너무 열심히 하면서 돈 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GO나 이런 게 보수가 엄청 적으니까 내가 이 돈을 받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내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몸으로 직접 봉사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잘 안 맞을 수 있겠다. 그럼 조금 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견하게 된 게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막 문화 관련한 행사 이런 걸 하는 대외 활동도 있었는데 거기서 사회적 기업을 좀 알게 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유력하잖아 이 생각을 들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막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자 그런 동아리를 가자 해서 막 소셜벤처 이런 동아리도 들어가고 소셜벤처 수업도 막 듣고 이런 대외 활동도 막 알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 약간 그 시스템적으로 좀 규제가 제한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암 완치자를 위한 플랫폼이라거나 혹은 또 어떤 대상자들을 이렇게 막 발굴을 하는데 제가 뭔가 완전히 해결하고 싶은 어떤 타겟 대상자의 문제점이 약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다. 지금 풀기엔 조금 어렵고 사회적 기업은 되게 규제나 이런 게 좀 많네. 그러면 오히려 세상을 낫게 바꾸는 게 이런 사회적이라는 타이틀이 없더라도 세상을 낫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선택한 파트가 바로 창업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막 그때 창업 이런 거 저런 거 아이디어 공모전들 나가고 막 그렇게 공모전 출품하고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나가고 이래서 뭐 상도 받고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뭐 낙엽을 이렇게 활용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패션이나 이런 걸 구매할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되게 즐겁게 했는데 동시에 약간 근데 점점 이 비즈니스나 경영을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창업가 마인드셋은 리스크 테이킹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리스크 테이킹 할 그 깜이 그때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창업은 내가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좀 시드머니가 결국엔 필요하니까 이 시드를 좀 모으고 나서 하고 싶은 창업을 좀 스킬을 쌓아서 해야 되겠다. 지금의 상태로 내가 CEO가 되는 건 너무 부족한 모습밖에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취업을 하자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건 전략이었어요. 제가 막 각 짜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뭐 교내 전략 경영학회 이런 거 막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막 세상의 흐름을 돌아가고 분석하고 막 전략을 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할까 하다가 근데 전략이 이제 학벌 컷이나 학점 컷이 정말 높고 그거를 어떻게든 뚫을 수 있긴 하지만 약간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페이퍼 워크나 이런 논리구조 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들을 진짜 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몇 번 체험을 해보면서 전략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무형의 가치를 유형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업이랑 마케팅 두 개가 나왔습니다.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이랑 되게 비슷하고 무형을 유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환의 그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마케팅을 하자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근데 마케팅이 TO가 작다네? 그럼 영업도 같이 공부를 하자. 영업은 TO가 좀 높고 어쨌든 영업도 큰 단에서는 마케팅이 들어가는 활동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CRM 마케터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받는다거나 고객이 어떤 마케팅, 어떤 브랜드를 알게 되고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마케팅을 하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약간 CRM은 뒷단이거든요. 결국 이제 먼저 유저를 데려와서 이 사람이 결국 락인 시키게 하는, 이 사람을 좀 사로잡는 그런 부분인데, 이 앞단에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스킬셋을 쌓아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취업을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제가 접근한 게. 그래서 그러면은 뒷단을 배웠으니까 앞단을 배우자 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배우러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업을 배우기 엄청 좋다고 한 엄청 빡센 회사에 들어가서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회사 생활 중에 진짜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이게 뭔가 제가 처음에 회사를 입사했을 때는 저는 그 회사 특성상 이 직무 저 직무 다 바꿔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재입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럼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거랑 다른데,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창업의 전체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상품 기획도 하고 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걸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이게 안 되면 이 기업을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을 보고 다녀야 되는데 좀 허망하다, 이게 뭐지? 하고 막 직무를 바꿔주지도 않고,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더 잘하면 그 일이 더 와요. 근데 저는 이 일을 그만하고 싶어서 그 일을 잘한 건데, 계속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계속 뭔가 너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잘 풀려버리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원하지 않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냥 창업할 때가 됐다 하고, 이제 막 이직을 그때 찾아보다가 뭐 그때 그 와중에 삼성도 그때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딱 종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회사가 안 맞는 건 알겠어.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해야 돼 해서 이제 딱 완전 백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띵가띵가 하면서 블로그를 한번 키워보자, 뭔가 SNS를 키워서 그걸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들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뭔가 계속 정보를 가져와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속간해서 되게 예쁘게 보이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뭔가 좀 큰 의미나 큰 낙을 많이 느끼진 못했어요. 뭔가 부업 개념이라거나 잠깐 취미로 키우기엔 괜찮지만 이게 내 메인 잡이 되긴 조금 어렵겠다, SNS가 메인이 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나는 그래도 뭔가 좀 더 효용성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막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막 창업책이나 이런 걸 엄청 읽다가 장사랑 사업의 차이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힘들더라도 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고, 당장 돈을 벌고 싶으면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창업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캠프를 하게 되는데, 창업 캠프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프리랜서 업무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프리랜서 마케터로서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제가 별로 막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이런 직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해왔던 경력이 그거니까 그 외주가 들어오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좋아하지 않는 일이 업이 된다는 건 이렇게나 좀 괴롭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하고, 그리고 창업을 막 하는데, 진짜 창업하시는 모든 분들 일단 너무너무 존경하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일단 내 자금이 미친 듯이 떨어져 나가고, 내 머릿속에 빨리 의사결정이 나와야 되고, 내 팀원들이 있고, 그러면 분명히 리더십 문제가 생겨요. 저한테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또 일을 딜리버리 할 줄 알아야 되고, 약간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 Y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창업을 왜 할 건데 했을 때 약간 아이패드병 같은 거 있죠. 애플병. 아이패드 사야만 낫는 아이패드병. 그것처럼 그냥 창업을 한 번은 해보고 싶다, 이런 걸로 완전 접근한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게 되게 지속 가능성을 해쳤어요. 뭔가 Y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다가 힘들면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막 설상가성으로 몸도 엄청 아프고, 막 창업을 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 이거 창업은 내가 진짜 명확하게 내 평생을 던지고 이게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 인생이 사실 손해보고 노동 강도도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높은데, 단순히 돈 따위로 버틸 수 있는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어떤 소명이나 사명 같은 개념이 생긴다면 내가 다시 창업판에 찾아오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창업 때 막 진짜 MVP 테스트를 여러 가지 했어요. 한 4-5가지 아이템 테스트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콘텐츠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콘텐츠 마케팅이나 브랜드 마케팅 이쪽으로 아예 기존에 받던 연봉을 싹 다 포기하고 그쪽에서 새롭게 그냥 커리어를 쌓고 들어가자. 그래서 아무리 좀 작은 기업이더라도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자. 이렇게 완전 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근데 좋은 기회로 프리랜서인데 이제 상시로 출근하게 되는 사실상 직장인 개념으로 이제 채용이 된 거예요. 원래 계시던 클라이언트 분이랑. 그래서 그분이랑 막 진행을 하는데 되게 작은 기업이었어요. 작은 기업인데 제가 막 브랜드 마케팅도 하고 이런 걸 저런 걸 배우면서 완전 나는 이런 걸 큰 규모의 기업에 가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저는 약간 주체성이 중요한 타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규례나 관례가 심하지 않으니까 1부터 100까지 다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창업을 끝나고 돌아오 보니까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고 배우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일해도 그냥 배우는 기분이 너무 즐거워서 막 그냥 12시간씩 일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물론 또 회사가 또 규모가 작으니까 좀 자유로운 것들도 있었어요. 가령 뭐 전날 너무 야근했다 그럼 그냥 늦게 출근해도 상관없고, 막 근데 이제 몸집이 크면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완전 소규모였어서 그런 것도 가능했고. 그리고 프리랜서의 삶은 어땠냐 하면은 뭐 지금도 프리랜서 개념이긴 하지만 프리랜서는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프리랜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불안감이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만 없으면 프리랜서는 진짜 천국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이제 수입은 엄청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엄청 잘 버는데 어떨 때는 엄청 적고 어떨 때는 일이 아예 없는 달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상관없습니다. 뭔가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또 채워지고 삶이 어떻게 굴러가기 때문에. 근데 인생을 살 때 그 바닥을 가늠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할 때도 엄청 창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막 식사를 엄청 줄여보고 이렇게 해도 생활이 되나 이런 테스트도 해보고, 근데 막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활 수준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 이런 테스트도 막 해보고 그랬는데, 내 바닥, 뭔가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또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저희 교회가 붕어빵 봉사를 해요. 그래서 그냥 겨울에 맛있는 붕어빵 구워서 나눠드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붕어빵 장사를 진짜 그 백수 시절에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버킷리스트 있죠, 사람들이. 그러면 저 그 붕어빵 굽는 게 버킷리스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완전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붕어를 이렇게 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록 내 붕어가 막 그렇게 맛있진 않았지만, 근데 막 붕어 반죽을 넣고 뭘 이거 하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그냥 붕어빵 장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해보니까 붕어빵 장사를 하면 그래도 한 달에 뭐 어쨌든 마진이 이렇게 남으면 한 200, 뭐 300 이렇게 벌겠는데 2, 300 정도 벌면 내가 혈혈단신으로 일단 살아가기에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붕어빵을 사실 더 구우면 더 구울 수 있고 평일에 더 일하면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그 붕어빵 봉사를 하면서 만족감이 너무 높아서 이게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붕어빵 기계나 이런 거 뭐 한 2, 300이면 사더라고요. 2, 300은 내가 어디서 잠깐 알바 한 몇 달 하면은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붕어빵 장사를 하자. 그럼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걸 하기 싫어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네? 이 붕어빵 장사를 하면 되네. 붕어빵 하면서 유튜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약간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는 타이틀이나 이런 거에 아예 연연하지 않고 뭐 이런 조건의 기업을 가야 된다, 이런 직장을 가야 된다, 이런 잡을 가져야 돼, 얼마나 벌어야 돼, 이런 데서 엄청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그 갭이어의 기간을 가지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도전해보고 되게 궤가 안 맞는 것들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문화기획 하다가 아니면 막 인사 뭐 공부하다가 막 이런 게 되게 엮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 경험들이 엄청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게 되게 뭔가 나 스스로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명이나 소명이 생긴 지금은 진짜 그게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팅 다처럼 와다다다다다 다 연결이 돼서 진짜 와, 하나의 그 나의 직업적 소명으로 완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으로.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쌓았던 경험들이 이게 진짜 하나의 궤로 미친 듯이 연결이 돼요. 그 커넥팅 다시 진짜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 이걸 이렇게 쓰시네, 진짜 완전 전지전능가시잖아, 이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죠. 하고 싶은 게 너무 그 욕망이 참아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어중간하게 살아서 불안하신 분들, 일단 미래가 무조건 잘 된다고 믿으시고 본인을 위한 정말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때랑 타이밍은 몰라요. 그러면 그냥 그때까지는 내가 즐겁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미래를 그냥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게 결국에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을 한 달에 350만 원을 받을게요. 350 받아. 근데 그 350을 다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소비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지금 나가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거나 빚을 갚는다는 걸 제외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350만 원은 사실 되게 좀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축을 하고 미래를 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게 돈이 좀 그래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생각보다 나 하나 먹여 살리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했을 때 그냥 가감 없이 이게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거를 믿으면서 뭐든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젊었을 때 빨리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없고 어리잖아요? 그럼 완전 리스크가 완전 제로섬.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요즘 취업 공백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업들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결국 근데 기업은 리스크를 관리를 하려는 행위를 주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냉정하게 말하지만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 기업은 아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10년 뒤에 그 기업이 살아남아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좀 어느 정도 리스크도 감내를 해가면서 나아가는 건데 사람 하나하나를 막 그렇게 이 사람이 공백기에 무슨 사정이 있을 줄 알고 이 사람을 막 그렇게 하나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회사 자체를 그만둔 지는, 그러니까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지는 꽤 됐는데, 근데 여러분 계속 신기하게 오퍼가 와요. 근데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원래 기존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면접을 딱히 봐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공백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공백기에 그냥 뭐 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백기 질문에 쫄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갭이어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갭이어 생각 없이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 다 고려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 사람들도 상황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진짜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1년 동안 진짜 병간호를 했어. 아니 내가 진짜 번아웃이 와서 6개월 쉬었어. 근데 그거 죄입니까? 그거 죄 아니에요. 그냥 힘드니까 쉬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인간이. 기계야 뭐야. 제발 그런 걸로 사람 닥달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를 했을 때 결국 돈이랑 이게 나중에 나한테 불리할까 봐 이 두 가지 때문에 도전을 못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그냥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 이렇게 되면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분명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서 지금도 진짜 이런 프리랜서도 몇 년 전만 생각해도 엄청 작은 시장이었는데 지금 엄청 커지고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시장도 엄청 커지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요즘 막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세상이 진짜 다양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살아갈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이게 세상의 부조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떤 내 정통성이나 내가 맞지 않는 기준들에 나를 엄청 우겨 넣으면서 내 욕망을 굳이 참으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어렵겠지만 이제 그 미래에 잘 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아주 강하게 믿고 가면서 이 모든 게 과정이고 결국에는 진짜 저처럼 그 완전 커넥팅 다 통해서 완전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내가 평생을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그 일 어떤 건지는 너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사실 과거에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를 다 도전을 해보니까 제가 막연히 회사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구나. 나는 이런 포인트는 좋아하고 아니구나. 이렇게를 오히려 행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나는 그래도 이런 포인트가 좋은 것 같은데, 저런 포인트가 좋은 것 같은데, 마냥 앉아서 저쪽의 세상을 가늠해 보면서 추론해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빠른 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행동을 한 번씩 해보면은 정말 진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 많은 세상들이 있구나. 내가 완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세상이 이만하구나. 이게 진짜 열리게 되실 거고, 가령 내가 뭐 여기에서만 삶을 고집했으면 이렇게까지 세상이 있는 걸 알고 다시 여기로 오는 거는 되게 달라요. 여기만 아는 것과 여기까지 알고도 여기를 의사결정하는 거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욕망 그런 거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작은 불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씨랑 그런 성령의 인도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 내 안에 있는 그런 불꽃들과 그런 진리를 아는 마음들,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을 믿고 나아가시고 결코 꺾이지 마십시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엄청 억누르고 겁을 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예요. 그냥 겁먹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선택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극단에 있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극단에 있는 소리를 할 건데, 근데 그냥 나는 이걸 가볼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 적절한 밸런스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진짜 다 해봐야 된다. 머릿속으로 암만 계산해봤자 삶이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망설이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하면 되고, 당장 퇴사하기 어렵죠. 저도 그래서 퇴사 한 2달 정도 더 미뤘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내가 당장 테스트하는 데까지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일까 생각하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정말.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각들이나 이런 건 엄청 생경하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다 자산이 됩니다. 인생 무조건 각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사랑하지만 결국에 각자만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그게 뭘까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걸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청춘 아니겠나요? 그래서 모든 청춘들 화이팅! 청춘 화이팅! 이렇게 다 해보면 아무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갖다 써요, 여러분. 세상이 안 변할 것 같나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함을 여러분이 느끼는데 이 세상이 지금의 시스템이 평생 유지가 될 것 같나요? 세상은 개혁하고 바꾸는 자들이 또 바꿔갑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해요. 인간이 만드는 그런 구조들은 애초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격동의 파도 속에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정말 저 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완전 온전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나아가면은 이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그냥 완전 흔들리지 않는 진리만 견고하게 믿으면서 나에게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 달란트들을 극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유한 달란트, 잠재력, 그런 불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한번 좀 가보는 게 진짜 삶에 절대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당하자! 청춘 화이팅! 당당하게 맞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어른이 된 오늘 내게 세상이란 것, 어릴 적 그리던 꿈속 전쟁터구나.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되려 선포한다 작전명.